안녕하세요. 주식광대입니다. 모처럼 오늘 스쿠터 좀 타고 이렇게 밖에 좀 이렇게 슉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구름 껴서 좀 돌아다니기 좋을까 했었는데 막 다습 여기 이렇게 몸에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 밖에 있는데도 그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뭐 제 먹거리 정도 군것질할 것 좀 사고 그리고 다시 매매방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차트 해석을 정말 잘 제대로 배우신 분의 설명 그 자료에 흠뻑 빠져서 다 훑어보느라고 날을 세웠는데 음 제가 여러 가지 저만의 독특한 라인들을 연구해서 적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분의 해석과 그분의 어떤 방법들을 좀 접목시키면 더더욱 신뢰성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에서 자신 있게 '비중도 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분은 여자분이신데 너무 뭐 설명도 깔끔하고 보이스 그러니까 목소리도 너무 뭐 성우를 하셔도 좋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를 가지시고 설명을 하셔서 뭐 안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차트 해석이나 매매 방법 요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뭐 이렇게 감추려거나 좀 덜 노출시키려는 그런 부분 없이 자신의 어떤 매매 관점이라든지 실제 매매했던 매매 일지를 가지고 또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시면서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밤새워서 영상들을 다 읽어 봤습니다. 들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많이 상통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좀 또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 그동안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맥의 단락 정도를 이렇게 뜯어서 한 블록 한 블록 이렇게 뜯어서 분석한 그런 모양새였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어떤 저항과 지지, 박스권, 매물대, 어떤 이평선 수렴, 그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공략을 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어떤 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전혀 제가 반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함께 곁들여지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 솔트룩스 하나 종목을 지금 제가 펼쳐 놓고 있는데 일봉 차트입니다. 음 그분의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이일홍이라는 매매 기법이 있어요. 예. 이일홍이 뭐냐면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 매집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매물 이렇게 매물이 다 잡아먹혀 들어가면 어 2 일간 양봉을 만든다. 그때 인제 매수를 해서 적은 이익이라도 아무튼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매매법으로 상당히 신뢰하시는 매매법이시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차트를 여러 과거 차트들을 돌려봤어요. 너무 정확성 있고 물론 거기서 죽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죽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았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매수 진입 타점이 또 손절을 명확하게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시나리오를 짠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는 없겠더라.' 우리가 보통 어떤 종목을 죄송합니다.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안 되면 존버를 하잖아요. 근데 존버에 근거가 있다면 존버를 해도 되지만 근거가 미약하거나 찾을 수 없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존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많은 차트 복기와 또 실전 매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조건들을 맞추시면 그런 부분들도 피해 가면서 물론 뭐 매번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손익비가 훨씬 더 좋은 그런 성공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계좌가 불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수식 중에 DMP 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DMP 라인. 인제 그분의 매매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확실하게 이 매집했던 것들을 어 다 잡아먹는 그런 구간에서 지지 저 박스권의 저항과 지지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짧게 인제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고점까지 제가 여태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약간의 제 역량에 대한 차트 분석 역량, 해석에 대한 역량에 쪼끔 인제 자괴감이 들 정도의 그분의 고점 매매 방법 요 아이템도 정말 저한테는 신선했고 '아 나도 저렇게 매매했어야지. 왜 굳이 보조 지표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5% 짧게 먹고 그냥 털린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들 좀 너무 쉽게 던지지 않는 그런 확신이 드는데도 불안불안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5% 7% 먹으면 '많이 먹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가 버리면 참 뭐 저도 인간인 이상 좀 속상하죠. 예. 뭐 손실 봐서 속상하는 그런 속상함은 아니지만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 버렸다는 거에 대한 그런 속상함들이 늘 있었었거든요. 자 저는 요렇게 둥그렇게 매집이 이게 보면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하락해 오면서 이게 언제 변곡을 할지는 잘 몰라요. 이건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뭐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주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변곡을 찍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 저기가 저점이었네.'라고 인제 비로소 그때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점이 다시 깨질까 아니면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갈까 이거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인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숙명이고요. 자 요런 종목도 갑자기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게 인제 매집봉처럼은 보여요, 매집봉. 전에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게 매집봉인데 이 시점에서 이게 정말 매집봉이었을까? 뭐 어떤 근거로 매집봉이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이 매집봉을 올라타는 그런 주가 캔들의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얘는 비로소 '매집이었구나.'라고 뒤늦게 인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아이고 매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방치하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요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두고 이 종목이 나중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 이 고점을 다시 먹어주는 물론 거래량도 좀 받쳐주면서 올라가면 더 좋죠. 어 요런 시점이 오면 그때 이후에 눌림 공략을 하자. 제가 늘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인제 올라치려고 하지만 여기 올라갈지 다음날 그냥 도로 빼버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 이렇게 올라쳤네.' 그러면 인제 최소한 요 올라치는 이 순간에 여기 이 밑으로 물려 있던 분들이나 저점에서 산 분들은 충분히 수익권이 됐거나 본전이 돼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주포들이 콘주들이 이 여기서 더 올릴지 여기서 그대로 횡보시킬지 아니면 더 뺄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캔들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계속 사서 모아갔다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해석들이 된다면 이 종목이 눌릴 때 들어가면 앞으로 큰 1차 상승이나 2차 상승 요런 파동을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우리는 배팅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도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도박이 아니죠. 예, 이런 건 도박이 아니고 너무 고점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갈지 말지 이 무모하게 근거도 없는 그런 배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도박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내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거에 대한 과거 공부나 어떤 통계를 통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도박이 아닌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인인 거죠. 예. 자기 공부에 대한 확인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렇게 들어간 종목 바로 사실 지지한다면 바로 들어가서 '아 이게 더 인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그러나.' 하고 지지하는 순간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요렇게. 예. 그러나 인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도로 빼 버리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물론 요 구간에서 짧게 단타 치는 경우라면 요런 경우 이렇게 해도 15%의 변동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로서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 캔들의 흐름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스윙으로 적절하게 눌려 줬고 거기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 후에 매수를 들어가서 그 매수한 내 투입된 자금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인제 이 우리 주식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 자세여야 되는데 자 아무튼 요렇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쳐서 이 거래량들이 여기를 다 이제 먹어주면서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종목들이 여기서 계속 갈지 횡보할지 밑으로 하락해 버릴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세력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솔트룩스의 물론 기본적인 어떤 테마라든지 재료 등은 뭐 이렇게 구글링을 한다든지 유튜브 어떤 다른 솔트룩스 분석한 그런 전문가들이나 어떤 고수들의 의견들을 좀 참고는 하겠지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해서 짧게 먹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여기까지 박스권을 잡고 요 박스권까지 도로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든다면 사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고점이라도 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분명히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시나리오 없이 그냥 여기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했다. 물론 먹을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다시 이제 떨어지거나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거 계속 거래량은 늘어가고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서 다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죠. 인제 횡보하다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던 거래량 매수됐던 거래량과 인제 빠져나온 거래량을 비교를 하면서 '과연 여기가 어디서 멈출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연구해서 드렸던 그 DMP 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박스권이니까 당연히 '여기 이 정도면 멈추겠지.'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합리적인 어떤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라인에 의해서 거기에 닿은 다음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 그다음에 고점에서 콘주들이 빠져나갔다? 뭐 요런 부분들이 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캔들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면
배팅을 좀 인제 저희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라인을 잡던 게 바로 DMP 라인이었죠. 네, DMP 라인에 이 라인에 인제 닿게 되면 인제 '매수를 우리가 어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임박했구나.'라고 하고 관찰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분석은 요 부분 고점까지 쭉 가고 떨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지지를 하는 양봉이 살짝 보였고, 그다음에 DMP 라인으로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종가상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요때 DMP 라인이 만나는 요 교차점에 수평선을 그어 주면 이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더라. 그런 연구 결과를 갖고 제가 라인을 만들어 드렸던 거고,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요게가 정말 왔는데 떨어질까? 계속 떨어진다면 저희 매매 연구가 좀 틀렸으니까 예외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매매할 근거가 없지만, 다시 올라탄다면 매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관찰을 좀 해 볼까요? 예. 요렇게 하고 이 지지하고 있고요. 예. 요렇게 해서 쭉 요 지점까지 왔다가 한 3 일, 4일 횡보를 하고 쭉 올려 줍니다. 자, 이때 한번 보세요. 이 많은 거래량은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물량들을 충분히 다 소화시키는 물량이었고, 특히나 주가는 요 앞에 고점을 올라쳐서 비록 완벽하게 종가상으로 안착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윗그림자가 충분히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한테도 다 탈출할 수 있게,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춘 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그분은 요런 차트를 이long 차트로 딱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매집이 이렇게 거래량이 축축, 요거 대비 지금 작아서 이렇게 이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적어 보이지만, 이 시점으로 보면 커요. 예, 요 시점으로 보면 이렇게 큽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이때 이렇게 터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요거 다 이제 매집하고 요거를 확보했으니, 이때 여기 지금 박스권에 여기서 지금 박스권 잴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 과거에 몇십 년 자료 이렇게 가서 의미 없어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최근에 이루어졌던 요 부분, 여기서 뭔가 의미 있게 여기다가 선을 그어 줄 때는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종목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들은 조용히 방치했다가 인제 이 시점부터 살살, 요 시점 뭐 한번 시동 걸은 것 같고요. 이때부터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모종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인제 여기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서 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 안에서 매집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또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요. 이 새로운 출발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주가를 끌어올릴 때 뭐가 필요하죠? 네, 돈. 돈을 자금을 여기에 투입해 가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점, 이 시점은 굳이 여기를 먹었다, 여기를 바쳤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디데이를 잡고 올리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여기 올리게 한 요 선에 그어 놓고 여기까지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서 샀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운이 좋은 거고 예상이 잘 맞았던 것뿐이고, 여기서 조금 더 조정하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다시 올렸으니 여기까지는 조정하고 다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열어 둬야 되고, 항상 주식 매매에서 한방 매수, 물방 매수, 요거는 정말 위험하다. 저도
요런 거에 많이 당해서 벌어 놓은 거 다 손실 나 가지고 그걸로 다 메꿔 냈고도 어떤 경우는 손실이 쪼끔 더 인제 미련 때문에 더 지켜보려고 하다가 더 큰 손실에서 손절을 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았었죠. 예. 자, 요런 부분들을 요렇게 어 DMP 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고, 여기서도 단타로 지금 보면 10% 씩 올라가는 그런 변동폭들이 생겨요. 충분히 단타로, 하루 단타로 500만 원, 1,000만 원, 뭐 큰 금액은 할 수는 없겠지만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3% 5%씩 뭐 먹고 나온다. 그러면은 500만 원 쳐도 15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50만 원 정도입니다. 요 정도의 하루 한 종목 매매해서 단타 수익이 난다면 요만한 일당을 받는 고급 기술자, 아주 숙련된 기술자, 아마 우리나라에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한번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요런 솔트룩스는 요 앞에 큰 어떤 의미 있는 매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인제 당연히 이쪽 하도 산이, 지금 왼쪽 산이 너무 높아서 여기엔 계속 잠재적인 악성 매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손절하고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개미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존버하죠. 예. 쪼끔씩 떨어지면 더 추매를 한다든지 언젠가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렇게 해서 물론 성공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예. 자, 아무튼 이거는 요렇게 떨어져서 다시 이 부분을 올 것이다라는 거는 이 DMP 라인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까지 올리고 세력은 다시 이 종목 컨트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다, 조정받는다. 그러면 그 하락 조정하고 있는 요때 음 요 DMP 값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정확히는 여기서 AD 라인을 이용해서 분명히 이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또 예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11월 5 일에 파동의 값을 계산해 주는, 11월 5 일이었나? 24 년. 예. 요렇게 여기서부터 쭉 파동의 힘이 인제 가해졌고 여기서 쪼끔 더 가해서 이렇게 인제 내려오는데, 요때 이 파동의 힘의 인제 절반 정도를 잘라 주면 거기까지 온다고 지금 거의 매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이. 그러면 인제 여기 도달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죠. 여기서 정말 멈추나. 어. 여기 왔는데 인제 더 빼버렸잖아요. 더 빼버렸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던 거고, 올라온다면 확인이 하루나 이렇게 올라온다면 인제 비로소 요 라인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절은 손절은 예 손절은 여기 짧게 본다면 여기 직전 저가를 이탈할 때 일단 손절하고 다시 여기 밑에까지, 여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다시 세력들이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리셋 시킨다 가정하고 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요런 식으로 주가가 흐르는 요런, 저는 인제 좀 이렇게 하나의 큰 어 소설 속에, 저는 이렇게 짧은 이렇게 단락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부분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분의 어떤 설명들이나 어떤 팁들을 참고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요렇게 흘러갔던 것들은 다음에 더 큰 상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역시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주식 공부는 나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큰 욕심 없이 공개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저만 해도 저는 이런 라인들 잘 공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공개를 해 드렸지만 어 어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대부분 갖게 되는데 참 '대단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물론 뭐 숨기고 있는지 설명 더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의 설명, 강의 같은 것들을 열심히 유튜브를 뒤져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 안 하고 그냥 리딩 어떤 업체에서 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없이 돈을 주식으로 매매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 물론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고, 나중에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빠지시면 스스로 매매할 수 없게 되면 잃는 돈 잃는 거는 시간 문제다. 언젠가는 큰 실패를 보고 그동안 벌었던 거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런 어떤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주식 매매에서는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짧게 마쳐 봅니다. 종종 공부하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어떤 고점 매도 방법도 제가 배운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보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알고는 있다는 것보다 그런 현상을 봤지만 '아 그거를 내가 매도 타점으로 연결시킬까?' 이렇게까지는 연결을 못 했던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주말 간단하게 이렇게 목소리 영상을 좀 남겨 봅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